네, 오늘은 이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각하,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여기에 대해서 보았던 거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요, 중요한 지문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하와 관련돼서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러니까 일부 지분은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용에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분이 가능하니까 그 제외하고는 항상 자기 지분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고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등기는요, 자기 지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부동산 일부는 용의권만 되는 것이고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 우리 앞에 쓰죠. 가등기 권리는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처분 등기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되지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가 좀 나왔네요.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돼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러니까 표지 부여하는 등기들은 항상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 부여하는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거는 먼저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나 단독 신청이 되겠죠. 단독 신청. 그리고 언제나 또 주등기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지부 등기의 특징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보죠. 확정 판결의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은 이행 판결이든지 형성 판결이든지 확인 판결이든지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는요, 대장의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소유자인데 지금 잘못된 사람 명의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대장성 소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장이 잘못 작성한 것이니까 이럴 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지적공부는 국가가 최종적인 작성권자니까 국가를 상대로. 건축물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권자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보존 등기 할 때 판결의 종류하고 그 상대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들어오면은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럼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때는 이 보존 등기 명인이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였던 거죠. 자,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특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